MBC 대표이사 사장에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예.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사주가 없는 회사고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뭐 내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뇨?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뭐 과거 뭐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놓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지. 홍 대표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 뭐 한마디 하면 바로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뭐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뿐이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뭐. 하면 할수록 그런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일이고 당대표일은 대표일인데 이 원내대표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예.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예. 네.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뭐 남성들끼리 서로 뭐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다툼하듯이.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몇 자리를 잘 써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뭘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예.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뭐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예. 뭐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좀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왜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저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홍문종,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 뭐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 청부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 오늘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독설을 쏟아내시니까 제가 막 이거 생방송인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측 보이콧. 요새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게 보이콧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보이콧 한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곳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다. 캐스팅 보트 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수혜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뭐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개개인들 장사만 잘한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근데 지역구 각각이 잘 따갔으면 그 지역 구민들이 지지해서 결국 당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십시오 올라가나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바른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이제 정기 끝나면 다시 또 뭐 점화가 되겠죠. 또 다시 당내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주 억울해합니다. 나는 잠정 합의한 건데 두 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당 대표가 나가더니 갑자기 확정 합의인 것처럼 해간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내가 순진했다. 이러셨거든요. 자기가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배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분 1초가 다 시각각 변하고 또 전략이 들어가고 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정합의란 건 없는 겁니까? 있긴 있잖아요. 잠정합의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정 합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요? 이제 의총에 가서 내가 추인을 받고 오겠다. 그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발표 나중에 하자. 사인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분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잠정 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확정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반발할 줄을 몰랐던 걸까요? 뭐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미 이제 서로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정책성을 보여주려면 끝끝내 반대를 했어야죠. 잠정 합의고 뭐고 했었선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와중에서 그냥 전략적으로는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전략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실망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개헌 얘기도 잠깐 이 와중에 나왔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를 못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발의를 요청하겠다. 왜냐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개헌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일단 안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개헌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해줄 리가 없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실제로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기국회 끝나면 대통령도 아마 드라이브를 한번 걸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왜 자기네들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반대를 하냐면 이제 지방선거에 절대로 불리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어쨌든 개헌안이 합의가 돼서 이제 지방선거 때 넘어가면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찬성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저 번호도 다 이제 1번 찍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해요. 지방선거 때는.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일단 지역 사람들 뽑아야 되고 뭐 국회의원 재보궐도 있고 또 당도 따로 뽑아야 되고 따로 뽑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거기다 개헌까지 더해지면 이게 이제 일괄 투표를 하게 되죠. 아 그럼 그냥 헷갈리고 막 이런 분들은 그냥 쭉 1번 찍을 거다. 그리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1번 찍던 습관대로 그냥 또 계속 1번 찍을 가능성도 많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하시던 이 이제 노년층에서 예전에 1번이었으니까 항상 또 이래저래 악재군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겠죠.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예요? 그쪽 분들하고 얘기해 보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다 알죠.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높죠. 거기다가 개헌 표까지 얹혀가지고 1번까지 얹혀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런 애도 자유한국당 인기 없는데 절대로 불리하죠. 그래서 개헌에 절대 동의 못할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뭐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일단 대통령이 발의는 하실 거라고 보세요? 드라이브는 한번 걸 겁니다. 걸긴 걸 거다. 하지만 정치 환경상 개헌은 그럼 종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또 종쳤다가 결국은 개헌에서 나오고 마는. 그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뭐 의미 없는 거고.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서로 간의 이익이 불분명할 때. 근데 누가가 이제 훨씬 더 이기고 누가 손해다라고 나오면은 또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 원래 특위는 국회에서 지금 정부 수립 이후 표결로 처리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굳건한 관행입니다. 여야 합의로.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요즘 저희 뉴스쇼 앞으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청취자 질문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월간 정두원 코너 앞으로도 뭐 질문들이 꽤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를 한번 정두원 의원이 예측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 자극한다고 할까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문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명쾌하게 답변하면 싸움 붙이게 된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이제 작심한 듯이 하는 발언들인데 어떻게 안희정 지사 행보를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뭐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기 주자가 되려면 낙점을 받아갖고는 주자가 안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 외국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현직에 낙점을 받아서 후계자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야, 저 사람 찍어 해서 되는 적은 없다? 그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안 뽑아줍니다. 스스로 커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국무총리가 되면 저 사람 뭐 대권 주자라 그러는데 정말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요. 국무총리는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황교안 누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커야지 그냥 박근혜가 시켜준 사람을 누가 그래서 이제 안희정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좋은 시절 누리지 않거든요. 이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항상 7, 80%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을 않아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대립각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저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대권 주자가 되겠어요? 이명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찍으면 그 사람이 될 사람도 안 되는 거죠. 될 사람도 안 된다. 현직이 그러니까 찍으면. 국민들은 냉혹합니다. 그 부분은.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 커야 됩니다. 그 계산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그 많은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문 걸어 잠그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당장으로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뭘 아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다. 문재인 지지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지지자가 나중에 후보가 되면 또 찍습니다. 또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르지만 차기 주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치 쪽으로 뭐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 쪽, 김부겸 장관은 난 장관직 계속하겠다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방향 잘 잡았다고 보세요? 자기가 일단 뭐 김부겸이야 대통령이 시킨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고. 김부겸 장관이라고 좀 해주세요. 호칭 좀 붙여주세요. 좀. 아니 제가 친구라서 그래요. 김부겸 장관님.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자기가 이제 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하는 시장.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또 거고. 이재명 시장은 왜 지사라고 부르세요? 응? 제가 지사라 그랬어요? 지사라 그랬어요. 아이 실수했네. 이재명 시장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쪽으로 잘 방향 잡은 거라고 보시고 그쪽도 그래요. 안희정 지사도 한 번 지사 더 하는 것보다 중앙 정치로 바로 무대 옮기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근데 안희정 지사한테 충고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도 내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요? 콘텐츠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얘기들만 실력을 더 쌓아야 된다. 내공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청취자 반응이 뭐 아주 그냥 뜨겁게 들어오는데 강영식님 김현정 앵커 오늘 땀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땀나는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월간 시간에 정두원 전 의원한테 던질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야, 12월이니까 이제 언제 뵙는 겁니까? 내년에 다음 월구만.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다음 내년에도 예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정두원이었습니다.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예.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최승호 사장. 이런 분들한테서 예측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 정도입니까?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친박 우리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친박이 아니래요. 황문정 유기준 후보. 친박이 없어졌대요. 참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하면서 온갖 추태를 다 보이다가 이제는 뭐 딴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뭐 자유한국당 뭐 당도 아니다라고 욕하고 나갔다가 또 분리하니까 다시 들어오고 뭐 한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언제 친박이었는 듯이 딴청 부리고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예상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적. 예. 예측을 예측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와, 예측 아무나 보이콧. 뭐 누가 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막. 오늘 너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독설을 쏟아내시니까 제가 막 이거 생방송인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예측 보이콧. 요새 자유한국당이 많이 하는 게 보이콧인데 정두원 전 의원도 보이콧 한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진 곳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보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다. 캐스팅 보트 당의 이점을 극대화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이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수혜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기 하다가 이제 뭐 예산도 많이 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 당은 정의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뭐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개개인들 장사만 잘한 거죠, 이번 기회에. 아니 근데 지역구 각각이 잘 따갔으면 그 지역 구민들이 지지해서 결국 당 지지율 올라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보십시오, 올라가나 그대로죠. 그리고 지금 바른당과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얘기가 이제 정기 끝나면 다시 또 뭐 점화가 되겠죠. 또 다시 당내에서. 예. 그럼 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산안 통과 과정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주 억울해합니다. 나는 잠정 합의한 건데 두 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국민의당 대표가 나가더니 갑자기 확정 합의인 것처럼 해간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내가 순진했다 이러셨거든요. 자기가 무능했다는 것을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미 다 배지 나간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지 나간 다음에.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1분 1초가 다 시각각 변하고 또 전략이 들어가고 뭐 작전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참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잠정합의란 건 없는 겁니까? 그럼 있긴 있잖아요. 잠정합의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잠정 합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어떻게요? 이제 의총에 가서 내가 추인을 받고 오겠다. 그다음에 발표를 하자. 그렇게 해야죠. 발표 나중에 하자. 사인 나중에 하겠다. 근데 이분 사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었다. 이건 잠정 합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분도 확정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반발할 줄을 몰랐던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이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미 이제 서로 거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끝끝내 정책성을 보여주려면 끝끝내 반대를 했어야죠. 잠정 합의고 뭐고 했었선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오고 가고 뭐 이런 거 와중에서 그냥 전략적으로는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전략 미스라고 보시는 거군요. 판단 미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있는 지지자들한테도 이제 실망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형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뭐 내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해직 1997일 만에 사장으로 복직을 합니다. 오늘 그 첫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사장이었습니다. 극하게 사셨던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월간 정두원 정치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아마 요즘 회식할 분위기 아닐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여기부터 풀어보죠.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당대표하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가고 있고 또 예산안 통과 과정에는 소위 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당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이 그냥 엉성하죠. 그리고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의 효자 아닙니까? 이 당 대표는. 무슨 말씀이세요? 여당의 효자라뇨?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또 이 당에 있는 뭐 과거 뭐 친박 세력 이런 지금 존재들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짜 효자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원이 든든한 원군들입니까? 든든할 정도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아니, 홍준표 대표 지금 지원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그럽니다만 홍준표 대표의 그러지 않아도 그 막말을 넣고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럼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게 지금 원내대표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본인은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가 과분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지. 홍 대표한테?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 뭐 한마디 하면 바로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분의 원래 말 습관이 뭐 고름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것들 습관입니까? 의도를 해서 이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시는 걸까요? 자극적인 단어들. 습관이야 당연히 습관이고 의도를 했다면은 어리석은 거죠. 지금 자기 자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홍 대표는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암덩어리를 암덩어리라고 그러지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냐. 나는 그냥 서민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것뿐이다. 예,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문재인 대통령만 신났죠. 뭐. 하면 할수록 그런 언어를 쓰면 쓸수록. 그래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말씀하셨는데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내일은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관여하겠다. 관여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원내대표의 일은 원내대표일이고 당대표 일은 대표일인데 이 원내대표일까지 내가 관여하겠다라고 한 것이 또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천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원내대표랑 잘 협의를 해서 당을 잘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지. 네. 그 전에 원내대표가 내 말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되면 내 말 잘 듣게 하겠다. 이게 이제 되게 천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뭐 남성들끼리 서로 뭐 서열 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쩌다가 이 제1야당 대표가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묘자리를 잘 써서 그랬는지 빨간 넥타이하고 빨간 속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참.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친하진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천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괜찮으세요? 뭐 그분하고 대고 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반론하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어쨌든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맞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잘 모르실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은 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1야당 166석의 당이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흥행 안 되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당 자체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이렇게 대표라고 나온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지금 누구 나왔냐면요. 친박 후보로는 홍문종, 유기준, 친홍계 후보로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꼽히고 있고 어제 중립지대 후보들은 단일화를 했어요. 한선교 의원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홍문종, 유기준, 김성태, 한선교.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예측하세요? 저는 별로 다들 맞듣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를 하기 싫어요. 좀 해보세요.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해요. MBC 대표이사 사장의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